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SK바이오팜이고요. 코드 번호는 326030입니다. 현재 12월 1일 화요일 5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상당히 조정을 강하게 받았어요. 예, 종가가 마이너스 5.3%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상당히 실질적으로 올라간 것보다 내리는 게 좀 빠른 느낌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보고 있었다가 19만 원대는 또 이제 매수받긴 좀 껄끄러운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매도세라는 게 수급적인 요인들이나 아니면 모멘텀적인 요인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매물대적인 구간들이 있는 구간대에서는 내가 만약에 밑에서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약간 그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위에서 잡기에는 이런 매물대적인 요인들은 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시장에서는. 네, 그게 또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은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수급적인 요인들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 쪽에서 팔았고 개인들이 오랜만에 샀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개인들이 매매를 생각보다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요. 네,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매매를 잘 하는 관점이고요. 네. 현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기업에 대한 내용은 아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설명을 드린 뒤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신 분들은 한 4분 정도부터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현재 SK그룹의 이제 신약 프로젝트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1996년도에 미 FDA로부터 중추신경계의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의 첫 임상 시험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그런 중추신경계를 주로 다루는 혁신의약품을 개발에 집중해온 기업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도 SK의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분에서 이제 물적 분할되어서 SK바이오팜이 설립이 되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범한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임상 3상 결과를 확보한 게 이제 미 FDA 허가를 받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뇌전증 신약인 세노바메이트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올해의 좀 핵심 모멘텀이 되었던 건 엑스코프리의 제품으로 미국에서 출시를 했고, 현재 유럽의 허가를 앞두고 있고, 아시아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 또한 기대가 된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한 10월달 정도에는 이제 일본의 오노약품과 반환의 의무가 없다.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5,800억 원 규모, 대략 5,788억 원 정확하게는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때부터 이제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턴어라운드 하는 단기적으로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엑스코프리가 이제 좀 미국에서는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보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뇌전증 치료제 대비해서 현재 상당히 좋은 효능이 꼽히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밖에도 희귀신경계 질환인 치료제인 렐레노프라이드를 임상 1상 완료 후에 기술 수출해서 이제 임상 2상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차기 뇌전증 치료제인 SKL 24741 같은 경우에는 FDA로부터 임상 1상에 대한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고 임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은 많아요. 그런 파이프라인이나 그런 임상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게 좀 가시화되는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투자 모멘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큰 대형 제약사들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빅파마나 아니면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 건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좀 기대감으로 이제 들썩이게 하였다가, 하지만 결국에는 기술 회수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그 외에 기업들이 있었죠. 임상지연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도 이제 기술 수출 회수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업을 하고 보완을 해서 현재 자체 FDA 허가 획득까지 성공한 경험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무형자산이라고 하지만 현재 우월한 임상 데이터 기반의 자가신약 글로벌 판매 목표도 있고, 그에 따른 성적표를 또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SK그룹에서는 또 많이 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승이 조금 덜 나왔어요. 저는 이제 19만 5천원에서 19만 8,500원 정도까지 이제 매수 관점을 이제 그런 목표가를 정하고 보고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9만 2,500원 정도니까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또 한 4분가량이 이제 또 그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는데 오늘 분위기는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좀 힘들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버틸까 말까 또 고민이 많았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 추세적인 부분들이 뭐 꺾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많은 것 같고, 잠시만요. 아직까지는 상승을 조금 더 열어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대응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굳이 살 거라고 하면은 밑에서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매물대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강하게 저항을 받을 만한 영향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매수로서는 적합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메리트 있는 가격대들은 여러 가격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흐름도 있고, 조금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또다시 거의 다 평단가까지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좀 힘든 과정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봉이나 이제 분봉도 좀 보고 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제가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최소한의 트렌드 정도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청산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또 신규 매수나 아니면 이런 구간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트렌드 하단이나 아니면은 여기가 트렌드가 조금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트렌드적인 이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트렌드적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구간들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았던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다섯 번가량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있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도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보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막 엄청 강하게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좀 차익 실현 매물과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물렸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1차적으로 내가 여기에 그 9월달 시장 아니면은 8월달 시장에 내가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물렸다라고 했을 때 좀 그래 내가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빠르게 빠져나오자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다시 뭐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평단가를 다시 좋은 데서 잡아서 다시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쓰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매물대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죠. 예, 작용을 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이런 바닥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또 다음 매물대까지 열어준다. 예, 근데 이게 조금 일찍 저항을 받은 느낌입니다. 네, 일찍 저항을 받은 느낌이고, 실제로 파동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를 1파동, 그다음 조정 2파, 그다음에 3파, 뭐 4파 정도를 보는 라인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 다시 한 번 더 5파동이 나오느냐.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충족이 되려면은 어떤 게 이제 그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은, 이 구간이 있죠. 네, 이 구간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구간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돼요. 네, 조정을 받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통 이제 4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2파와 이 4파, 네, 4파의 보통 피보나치 레벨에 0.236에서 38.2% 정도를 지지를 받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17만 5천원대, 예, 17만 5천원대나 아니면 이런 트렌드 하단 부근을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좀 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추세적인 단기적인 추세가 꺾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는 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적인 요인들, 예, 지켜주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켜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부여가, 예, 큰 라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10월달 초, 예, 10월달 초부터 지켜줬던 라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좀 매수세는 상당히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1시간 정도를 보시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보통 이제 사이클적으로 이제 피보나치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88.6% 정도로 보거든요. 여기를 이제 반등 구간을 보는데, 그게 이제 17만 3천원대, 예, 17만 3천원대인데, 보통 이제 여기서는 꼬리가 빨리 달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클로만 보게 되면은 뭐 어딨죠 이게? 예, 사이클로만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고 있지만, 꼬리가 빠르게 달려야 되는 부분들, 17만원대에서는 좀 꼬리가 달리면서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그런 망치형 캔들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할 수 있는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좀 꼬리가 달리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이나, 예, 여기를 좀 지지받아주면서 반등 국면을 보여주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또 상단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예, 반등을 이런 트렌드가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네, 이런 트렌드가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또 상단까지는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그 리스크는 작은데 반해서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 뭐 이런 트렌드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빠져나오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예, 1차적으로 만약에 뭐 일봉이나 한시간봉에서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이 이탈이 나왔을 때는 나는 빠져나오겠다, 그러니까 몸통으로 이탈이 나온다 라고 하면 상당히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강하게 지지해줘야 되는 위치도 왔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는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추세 추종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가와 고가, 이런 저가와 고가, 그 다음에 저가, 고가, 저가, 고가를 높이는 추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저가를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고가를 높일 거다, 이게 이제 다우 이론이라는 건데, 아무튼 저가를 이탈하는 게 이제 기준이 되는 점은 여기죠. 예, 이 점이죠. 현재 여기는 17만, 네, 이게 이제 녹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17만 3천원이고, 이 기준점이 되는 가격대는 이 저가입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여기에요. 17만 500원 정도 가격. 네, 여기 17만 500원이 이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만한 근거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가 이탈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매도세는 좀 출회될 수밖에 없는 위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해 볼 만한 위치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지켜주면 올라가고 뭐 내려가면은 뭐 리스크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매수할 만한 자리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성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트렌드는 그래도 10월달 초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해볼 만한 트렌드죠. 추세라고 하죠 이거를. 트렌드인데 그런 추세가 안 지켜졌을 때는 조금 당분간은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그 이후에 어떤 또 주가 흐름에 있어서 관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다시 한번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는 방향, 그렇게 아마 트레이딩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0분부터 레클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